변상욱의 뉴스 너머, 오늘은 청문회 바로 알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서 예.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반발을 오. 하고 있는데 여야의 대치 상황이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그러고 예. 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끝나면 바로 종결권을 갖다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별 의미 없습니다. 이 둘 다. 왜냐하면 뭘 해든 그렇게 해서 가져가봤자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 끝나는 건데 뭐 필리버스터로 싸우든 뭐 종결권으로 싸우든 뭘 갖고 싸우든 사실은 뭐 여야 간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떠들죠. 여야 간에 의미 없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우리의 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차피 대통령은 거부할 거다. 네. 이걸 다 알고 시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두 당이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야당한테 밀렸는데 네.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마당에도 이 건을 가지고 아무런 힘도 못 쓴 채로 밀리면은 뭐랄까요? 다시 일어서서 뛰어나갈 어떤 동력 같은 걸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지금 뭐 100만에 육박하는 탄핵 서명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일 그 리스크 중에 법적으로 위험한 게 바로 이 최상병 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야 될 걸 중간에 막았다는 게 만약에 정말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네. 사법행위에 대한 방해일 수도 있고 수사 방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사건에 대한 은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경제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그렇게 물을 만한 문제는 아닌데 네. 이 최상병 건이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또 예. 현안을 넘어가 보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어제 자진 사퇴를 했죠. 방통위가 또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로 또 들어갔는데 이게 후임이 내정이 되더라도 또 탄핵 추진, 또 사퇴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뭐 한눈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근데 청취자들이나 구독자들께서는 조금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데 네. 방통위는 5명이 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명이 아파서 결석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3명이 없고 2명이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이 방통위는 과연 정통성,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차치해 놓고 네. 2명이면은 뭐든지 의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유권 해석을 내리고 방통위가 계속 2명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1명이 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1명이서 다 결정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명일 때 1명일 때 뭐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은 2명이 하다가 갑자기 탄핵이 결정되면은 탄핵 직전에 또 사퇴하고 그다음 사람 들어와서 또 막 하다가 탄핵 직전에 또 사퇴하고 계속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탄핵되기 전에 나간다 안 나간다가 아니라 탄핵되기 전에 또는 탄핵안이 올라가기 전에 무슨 짓을 저지르고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일 큰 거 2가지를 저질렀죠. 탄핵안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는 YTN을 팔아치운 거. 네. 두 번째는 MBC 이사진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다 의결해 버리고서 예.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한민국 방송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현재 여권이 여기고 있는 게 MBC인데 MBC를 누르려고 하니 나름대로 내부에서 어찌 일치 단결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걸 흐트러뜨리려면은 이사진을 바꾸고 바꾼 이사진들에 의해서 사장이 바뀌고 사장이 본부장과 국장들 간부진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MBC를 장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의 예. MBC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MBC 길들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려면 2인 체제의 방통위원회에서 MBC 이사들을 뽑는 계획을 다 의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이 이제 들어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으면 6개월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만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기 전에 얼른 사표를 내면 1개월이면 나머지가 수습이 끝납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구한단 말이죠. 예. 새로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또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네. 공모를 통해서 대통령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방통위에서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고민은 이겁니다. 2명이서 하는 방통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 무효라고 나중에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데 국가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봤자 네. 다 우리 편이 더 많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이제는 시선이 이제 헌재로 향해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법사위 청문회 떠올려 보면은 증인들이 출석을 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왜 거부를 할까요? 일단 거부권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저는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면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측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기 전에는 강제 동행하기 전에는 또 안 나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벌어진 것은 거부를 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처벌받을 때 왜 거짓말을 했느냐가 되는데 사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빠져나갈 어떤 길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뭔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어떤 기망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얘기가 되고 제일 흥미진진한 거는 진행하고 있던 상임위원장이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안 하니까 벌로 페널티 나가서 한 3분간 5분간 그쵸. 있다 들어와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국회법과 국회 증언법에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면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청객이 질서를 어지럽히면 또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요? 증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거네요. 예. 의사 진행 과정을 또는 내부에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의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내보낼 수 있는데 증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내보낼 수 있고 방청객도 내보낼 수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증인은 내보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되는 문제고 네. 또 하나 집에 가 나가 집에 가 이렇게 되면 당신이 증언으로 진행해야 될 회의는 당신 몫은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네. 종결 처리입니다. 근데 나갔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좀 어렵네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증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거기 나가서 서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거의 자유라든가 이동권이라든가 너 마음에 안 들게 자꾸 진술하는데 나갔다가 5분 뒤에 기본권 들어와. 침해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 이거 양심의 자유의 문제거든요. 나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밖에 나가 서 있어. 또 집에 가도 아니야. 집에 가지 말고 또 들어와.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건이거든요. 네. 국회가 이래서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렇게 해석하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